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냅 작가님 비용,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드레스랑 예복, 그리고 렌트카, 숙박비, 항공료. 그래서 제가 얼마가 들었냐면 여기 딱 띄워드릴게요.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지 말라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샀거든요. 사지 말랍니다. 필요 없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네? 진짜 그 정도로 그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슬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온 웨딩 준비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2편으로 원래 스드메 편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 드메를 가질 않아가지고 오늘은 웨딩 촬영 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제주 스냅을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웨딩 촬영 편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제주 스냅을 했는데 저희 언니는 스튜디오도 하고 제주 스냅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언니한테 각각의 장단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스튜디오에 대한 장점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는 아무래도 실내 촬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날씨에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내가 편한 시간에 가서 찍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스튜디오에 가면은 드레스라든지 헤어, 메이크업을 거기 안에서 다 해줘요. 그래서 내가 따로 그 업체를 선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물론 내가 드레스 더 예쁜 거 입고 싶어요 하면은 외부에서 빌려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튜디오 안에 있는 걸로도 많이 촬영해서 비용이 좀 많이 절약돼요. 제주에서 찍는 것보다. 그리고 스튜디오는 실내도 있지만 요즘은 좀 큰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야외 촬영이 있어요. 마당에서 찍는다든지 아니면 옥상에서 찍는다든지. 특히 부산에 있는 곳들이 이제 바다가 보이니까 약간 좀 제주스럽게도 잘 찍어주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스튜디오는 되게 단점 없이 잘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주 스냅이랑 스튜디오 중에 어떤 게 더 비쌌나요? 비싼 거는 아무래도 제주 스냅이 훨씬 비쌌어요. 거의 2배 가격으로 비쌌습니다. 네. 그러면 비용은 조금 뒤에 얘기해보고, 그럼 제주 스냅의 장점은 뭐예요? 제주 스냅의 장점은 아무래도 제주도가 진짜 예쁘잖아요. 자연 환경이. 그러니까 이 배경이 스튜디오 그 만들어진 배경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된다는 거. 날씨만 좋다면은 정말 환상의 사진이 나온다는 거. 대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날씨가 따라주면은 정말 좋지만 우리 솔직히 스냅 이거 찍으면은 한 6개월, 1년 전에 막 예약하는데 그 날씨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운에 맡겨야 된다는 게 좀 위험성이 따라요. 그래서 맞아.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아, 맞아. 저도 이번에 제주 스냅을 갔는데 하필 제가 촬영하는 날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많이. 그래서 와,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막 고민을 하는데 작가님께 여쭤보니까 이렇게 막 비가 많이 내릴 경우는 변경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작가님도 다 스케줄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면 변경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가 보통 3개월, 5개월 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제주도에 왔는데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그냥 그 비 엄청 많이 오는 데서 찍던가 아니면 다시 나중에 한 3, 4개월 뒤에 다시 와서 찍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날씨 변수가 진짜 엄청나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스튜디오는 저희가 차 타고 이동하면 되지만 제주는 우리 솔직히 한 번 가면은 비행기값 아까워서라도 거기서 숙소 정하고 뭐 하고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렌트카도 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주 스냅은 좀 돈이 정말 많이 깨지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저는 스튜디오를 안 하고 제주 스냅만 한 이유가 이제 언니도 그렇고 이제 다른 지인들이 결혼한 사진도 많이 봤는데 이제 제 기준에서 스튜디오보다는 제주도가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제주 스냅만 잘 찍으면 굳이 스튜디오는 안 찍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도 절약할 겸 제주 스냅만 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냅 작가님 비용,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드레스랑 예복, 그리고 렌트카, 숙박비, 항공료. 그래서 제가 얼마가 들었냐면 여기 딱 띄워드릴게요. 제가 한 22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근데 이 220만 원도 이제 저는 제 스냅 작가님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저렴한 편이었다는 거. 왜냐면 제가 5시간을 찍었는데 65만 원 정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막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단 말이에요. 5시간 찍을 거면 100만 원이 거의 평균가였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찍었음에도 이제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드레스, 그리고 남친 예복
이렇게 대여를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헤어 메이크업 할 때 이제 드레스를 또 입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패키지가 여자 옷 2벌 그리고 남자 턱시도 1벌 이런 식으로 세트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또 예쁜 드레스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나는 2벌을 입는데 남친을 어떻게 1벌만 입혀. 그럼 또 추가금 파티 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막 웬만해서는 추가금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우리 남친도 1벌 더 입혀주고 싶고 그리고 또 드레스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못된 생각인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풀매 한 김에 하나 더 찍어보자 해서 이제 플러스 10만 원 정도 내서 드레스도 하나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촬영을 5시간 하다 보니까 헬퍼님 비용이 또 5시간에 2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제주 스냅을 가기 전에 헬퍼님이 4시간에 20만 원인 거 보고 와 진짜 비싸다. 아니 헬퍼님이 어떤 큰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야 하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가 제주 스냅 되게 예쁘게 나온 사진들은 다 헬퍼님의 손길을 따라서 연출이 된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바람이 진짜 너무 많이 불어서 막 머리가 계속 밀었는데 헬퍼님이 막 계속 한 컷 찍을 때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스프레이 뿌려주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스냅 사진 찍으러 가기 전에는 와 이거 헬퍼님 진짜 돈 많이 버시겠다. 나도 이거 나중에 은퇴하고 정말 해봐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나는 헬퍼님 절대 못해.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주 스냅이 비용이 많이 들었고 그 스튜디오 언니 얼마 했다고 했죠? 스튜디오는 한 13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부산에서 찍었는데 그 정도? 몇 시간? 앨범까지 다 해서 스튜디오 촬영도 5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최근에 결혼하는 지인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올데이 같은 거 하면은 헬퍼님 35만 원 수도권 기준 그리고 이제 헤어 변형 3시간에 38만 원 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웨딩 산업이 굉장히 돈이 정말 많이 든다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모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언니가 웨딩 스냅을 한 2020년도에 찍지 않았나? 21년도. 언니가 2021년도에 찍고 제가 23년도에 찍었잖아요. 근데 제가 언니가 했던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언니가 했던 곳이 20만 원인가 더 오른 거예요. 그때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했던 곳보다 좀 비싸가지고 그냥 저는 다른 데로 갔는데 이 웨딩에서 모든 그런 장소들이 1년마다 막 10만 원, 20만 원씩 인상되는 거는 진짜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업계에서는. 그래서 결혼 생각이 있다면은 어차피 있다면 빨리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언니는 혹시 스튜디오나 제주 스냅 갔을 때 우리가 미리 뭐 준비를 해가면 좋을 만한 게 있을까요? 준비사항?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를 골라야 돼요. 미리 예약할 수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인스타로 요즘 다 이렇게 계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드레스 입고 싶어요 캡처해서 보내주면은 업체에 이거를 홀딩이라고 하죠. 예약을 잡아주시는 곳이 있고 안 돼요 저희는 무조건 당일이 원칙이에요 하는 곳들도 있지만 된다고 하는 곳들은 그냥 미리 그렇게 캡처해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그날 샵에 가서 이 드레스를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솔직히 안 느껴져요. 느껴졌어요? 전혀. 네, 근데 이제 그 스냅 작가님 계정을 들어가서 이 드레스 너무 예쁜데? 하고 이걸 캡처해서 그 업체에 보여드리면 이 드레스 이거예요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찍고 싶은 드레스가 있으면은 미리 다 캡처를 해놓는 거. 저는 사실 그 스냅 찍으러 가기 전에 진짜 너무 바빴어가지고 그 드레스도 언니가 빨리 야 그거 홀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해줘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홀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희 홀딩 하나 되니까 예약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웨딩 촬영하러 가는 당일날 사진을 준비해서 가는 것보다 미리 한번 홀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그리고 사진을 한 최소 4장 정도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거를 못 입는다 가정하에 막 2번 드레스, 3번 드레스. 왜냐면 내 눈에 예쁜 드레스는 남들한테도 예쁜 드레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선정해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막상 입었는데 나한테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한 2벌 정도 찍어서 갔거든요. 근데 한 벌이 진짜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이제 다 별로라고 해가지고 진짜 별로였어요.
그제서야 이제 다른 걸 고르는데 웨딩드레스가 거의 100개가 넘으니까 당장 뭘 골라야 될지 멘붕인 거예요. 빨리 골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골랐는데 그 하나도 그때 당시에는 예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 찍고 보니까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짜 미리미리 그걸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은 정말 드레스 샵에 있는 드레스 그냥 봤을 때는 좀 다 후질근해 보이고 그런 경우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 스냅 사진 나와 있는 거 그냥 그거 캡처해서 그냥 이 드레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만 파악하셔서 이거 주세요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아니 이거랑 되게 관련된 건데 제가 이제 딱 제주 스냅 찍고 와서 원본을 받았거든요. 근데 원본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너무 충격적인 거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와 진짜 제주 스냅 다시 찍어야겠다 싶을 정도로 진지하게 이제 남친에게 우리 제주 스냅 다시 찍을까?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가 지났더니 사실 얼굴만 가리고 보면 너무 잘 나온 거야. 그러니까 풍경도 너무 예쁘고 드레스도 너무 예쁘고 머리도 너무 예쁜데 문제는 내 얼굴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평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것도 휴대폰 셀프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이제 그 제주 스냅 이런 거는 후면 카메라 그것도 훨씬 화질 좋은 걸로 찍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햇빛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해를 이렇게 정통으로 딱 맞아가지고 얼굴에 그림자 지는 거 진짜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원본 보고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결혼 사진으로 쓴다고? 난 진짜 다시 찍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다른 스냅 작가님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근데 얼굴만 가리고 보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주 스냅 갔을 때 원본 보고 깜짝 놀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그나마 조금씩 다른 데 촬영도 다니고 해 본편이라서 그나마 덜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평소에 사진도 잘 안 찍고 하면은 그런 고화질의 원본 사진을 보면 굉장히 충격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제주 스냅이나 스튜디오 촬영 가기 전에 좀 이 후면 카메라, 그것도 후면 일반 카메라에 익숙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막 요즘 스노우로 증명사진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스노우는 되게, 내 얼굴이 아니에요. 되게 스노우로 예쁘게 만들어주는 증명사진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사기치지 맙시다. 아니 그 사기가 나한테도 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그렇게 생긴 줄 알았지. 근데 일반 촬영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소에 사기치지 말고 일반 카메라로 사진 찍읍시다. 하나 더 있어요. 자연에서 찍는 그 스냅이랑 스튜디오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아마 작가님들 안내 사항에도 딱 보일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찍어주는 거는 조명 아래서 찍기 때문에 더 잘 나오고 그리고 포토샵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깎아주는 것도 다 되고 내 요구사항을 다 맞춰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자연에서 찍는 스냅은 그렇게까지는 안 된대요. 진짜 세부적인 것까지는 깎아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포토샵이 정말 무조건 필요해, 스노우 같은 얼굴이 필요해 하면은 저는 스튜디오에서 찍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가짜 얼굴로 살지 마세요. 이제 가짜 얼굴을 인정할 때가 됐어. 난 오늘 이번에 굉장히 충격 먹었기 때문에 이제 절대 스노우를 쓰지 않기로 다짐했거든요. 맞다. 우리 그리고 그것도 알려줘야 돼요. 그 제가 제주 스냅을 찍을 때 보통은 한 3시간? 5시간 코스가 있어요. 근데 처음엔 저는 3시간 코스를 했거든요. 이것도 충분할 줄 알고. 근데 언니가 야, 너 이동 시간 이런 거 생각하면 3시간으로 절대 못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5시간으로 바꿨어요. 물론 이제 비용도 늘어났죠. 근데 5시간 막상 해보니까 와, 내가 3시간 했으면 진짜 사진 거의 못 찍었겠다. 왜냐면 그 제주 사이에 이동 시간도 그렇고 또 드레스 갈아입는 시간 그리고 헬퍼님이 머리 만져주고 이것도 굉장히 빈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3시간이면은 진짜 얼마 못 찍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스냅을 찍는 거라면 특히 웨딩을 목적으로 찍는 거라면 무조건 5시간 이상은 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동 시간도 그렇지만 제주 스냅 같은 경우에는 스팟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진짜 나만 신부가 아니야. 보면은 다 뒤에 줄 서 있어요. 웨딩드레스 이렇게 들고. 저 마지막 컷 하나 찍으려고 거기서 진짜 40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바다샷을 못 찍었어요. 아니 나 이거 할 말이 있는 게 저 저녁 7시에 삼양해수욕장에 가면은 그 바다 앞에서 찍는 공통적인 사진이 있어요. 여자는 검정색 끈 원피스나 끈 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흰 색깔 셔츠를 입고 있거든요. 근데
1m 간격으로 신혼부부가 있어. 그래서 저는 거기서만 한 30팀은 본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뭐 결혼 다 안 한다더니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주도 스냅 공장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혹시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저녁 7시 삼양해수욕장 가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 조화 같은 거, 부케, 이거 생화로 바꾸실래요? 그리고 생화, 머리에 꽂아드릴까요? 이거 다 현금 추가금 있거든요. 저는 굳이 뒷모습, 찍을까 했는데, 그냥 혹시 몰라서 추가를 했는데, 제 뒷모습 하나도 안 찍어가지고, 사진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저도 이거 고민했거든요. 왜냐면 그 생화 장식으로 된 게 너무 예쁜 거예요, 뒷모습이. 근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뒷모습은 나인지도 모르는데 굳이 5만 원씩 내가면서 더 추가할 필요가 있나?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화 장식을 쓰지는 않았는데 만족스러워요. 안 하기 잘했어요. 그리고 그 부케도 이제 생화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것도 생화랑 조화랑 별로 티가 안 나요. 이제 제 사진 한번 띄워드려 볼 텐데 진짜 말 안 하면 그 생화인지 모르고 언니도 생화 안 썼잖아. 언니 것도 한번 하나 띄워드릴게요. 언니 것도 잘 티가 안 나고 저도 지인들 봤을 때 생화 조화 별로 티 안 나요. 그리고 조화도 충분히 예쁜 거 많아가지고 굳이 생화 부케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엄청 비싸잖아요. 생화 부케가 또 제주도에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 꽃 하나가. 더구나 더울 때 찍으면은 이게 생화가 저 여기에 달았을 때 저도 날씨가 조금 더웠어가지고 한 2시간 지나니까 이게 죽어. 힘없이 풀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화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편하고 전 차라리 그거 할 돈 있으면은 그 헬륨 풍선 있잖아요. 그거 레터링 풍선 그거 해서 웨딩 촬영에도 쓰고 웨딩 촬영 끝나고도 데이트하러 다니면서 그걸로 사진 찍고 그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거 좋다. 아, 맞아. 그리고 그 촬영을 가보니까 머리도 계속 변형을 시켜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는 줄 알았어요. 제 드레스에 그냥 잘 어울리는 걸로. 근데 저보고 어떤 머리를 하고 싶은지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서 네? 진짜 그 정도로 그제서야 나 무슨 머리 해야 되지? 그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무슨 머리 하고 싶은지도 다 캡처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아마 들었을 때는 야 시골쥐 네가 그 정도의 생각도 안 하고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준비하다 보면은 이걸 놓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머리 하고 싶고 어떤 드레스 입고 싶고 그런 거 다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메이크업 메이크업도 그냥 딱 앉아있으면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을 내가 하고 싶은지 예시 사진을 그것도 가져가면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메이크업 조금 이제 받아봤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메이크업을 받았을 때 사진을 한두 장씩 찍어놨어요. 근데 메이크업 샵에서 받았을 때도 나한테 안 어울리는 화장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이라인을 그리면 눈 자체가 안 어울려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답답해 보이고 약간 아줌마스러워 보이고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가 잘 그리는 데를 안 가서 그렇다 하는데 진짜 저는 거의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이라인 그리면 안 어울려서 최대한 얇게 그려달라 이런 식으로 제 평소 사진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사진도 물론 좋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예쁜 그 화장법이 나한테는 안 어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평소에 화장을 많이 해보거나 아니면 받아봐서 좀 나한테 어울리는 사진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정 힘들다면은 저 이런 색깔은 피하고 싶어요. 정 내가 어울리는 게 모르겠으면 피하고 싶은 것만이라도 얘기 드리면은 그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려드려야겠다. 또 제주 스냅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셀프로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셀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진짜 호기심에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웨딩드레스를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웨딩샵에서 봤던 드레스들이 그대로 다 똑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평균 가격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헤매랑 웨딩드레스 세트 이렇게 패키지해서 한 80만 원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드레스만 아껴도 굉장히 아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드레스샵 가면은 헤어 메이크업이 같이 딸려 있어가지고 헤매는 받고 그리고 헬퍼님 한 분 이제 따라가 달라고 해가지고 헬퍼님이 그 드레스 입혀주실 수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남친분들 예복을 빨리 맞춘 경우는 굳이 남친 예복을 대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친 예복은 들고 가고 그리고 나는 알리에서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들고 가고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돈을 아끼고 싶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갔다 와서 그걸 어떻게 처분하냐. 그게 문제이긴 한데. 당근마켓에 팔아야지 뭐. 하긴. 그리고 저는 그 제주 스냅 찍으러 갈 때 저랑 남친이랑 둘이서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헬퍼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사진도 많이 찍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헬퍼님이 바쁘셔요. 그러니까 막 구두도 들어주셔야 되고 계속 구두 신고 다니기 발 아프니까 이제 이동할 땐 슬리퍼 신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두도 들어주시고 이것저것 하시는 게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사진을 많이 찍기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 있으면 좋겠다. 근데 보통 이제 또 어떻게 친구를 하루 종일 부르겠어요. 특히나 제주도로. 그래서 가족 한 명 데려가면 좋겠다. 형제 자매 데려가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를 데려갔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갔으면은 야, 그 드레스 그거 입지 마! 라고 했을 텐데. 그때 생각을 잘 못해가지고 혹시 형제 자매 있으신 분들은 진짜 데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 번 갈 때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거 사진 못 남기면 아쉽잖아요. 그리고 내 눈에만 예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드레스를 예쁘다고 가족톡에 올려줬는데 무슨 닭털 빠진 것 마냥 아니 그런 드레스를 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마랑 저랑 기겁해가지고. 아니 근데 예뻤어요 제 눈에는. 그리고 남친 눈에는. 근데 그걸 인스타에 올려보니까 사람들이 절대 입지 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받고 입었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인들은 다 예쁘다 예쁘다 해주지만 이렇게 독서를 날려줄 수 있는 형제자매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언니가 지금 임신 중인데 언니는 몇 명을 낳을 건가요? 2명이요. 맞아. 2명은 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저출산의 결. 저는 어렸을 때는 많이 싸웠지만 지금은 언니가 있어서 좋습니다. 저도요. 아, 제주도 스냅 찍을 때 렌트카. 저는 SUV 추천드려요. 무조건. 왜냐면 뒤에 헬퍼님도 태워야 되고. 드레스가 거의 한 벌만 입는 게 아니라 두세 벌 입는데 이게 드레스 부피가 좀 다 커요. 그리고 막 부케도 여러 가지 있고 막 소품들도 다 챙기기 때문에 이게 작은 차로는 조금 힘든 그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 드레스를 거기 가서 입는 게 아니라 한 벌은 샵에서 입고 출발을 해요. 그러면은 일단 내가 그 차에 앉으면은 드레스 이렇게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차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SUV 빌렸는데 이제 평일에 가가지고 저희 금토일 갔거든요. 근데 그때 하필 그 연휴 그 다음 주여가지고 너무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빌리는 데에 SUV 14만 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또 연휴에 가실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일정이 안 되니까. 근데 연휴에 잘못 가면 레이를 3박 4일에 40만 원 주고 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평소에 일정 많이 빼놓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당시 촬영할 때 추석 그 연휴에 찍는 바람에 진짜 SUV도 너무너무 비쌌어요. 그러니까 좀 일정을 탄력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그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숙박비도 또 그때 엄청 비싸잖아. 그래서 최대한 평일에 가는 게 좋더라고요. 제주 스냅이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요.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여러분 스튜디오에서 원본 구매하세요 하거든요? 원본 절대 사지 마세요. 진짜 수정본으로도 충분하고 원본 안 봐. 다들 그런 얘기 하더라. 원본은 사지 말라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샀거든요. 사지 말랍니다. 필요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나는 포토샵 너무 잘하고 진짜 난 이 전공이다 하면은 사줘도 돼요. 왜냐면은 수정본으로 나오는 사진의 장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수정해서 쓰면 되니까. 근데 아닌 경우에는 X. 여러분 포토샵 하지 마세요. 자기 얼굴로 삽시다. 또 할 말 있나? 이제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동생처럼 스튜디오랑 제주 스냅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은 제주 스냅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 제주도에 스튜디오를 몇 개 빌려가지고 그 스냅도 찍어주고 스튜디오에서 촬영도 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여기다. 물론 이제 금액은 조금 비싸지겠지만 근데 뭐 한 어차피- 큐에 찍을 수 있다면은 네 좋긴 하지만 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맞아요. 아직 정리하지 마. 오케이. 하나 더. 만약에 나는 제주도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그렇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야외 촬영 있는 데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주에서 찍는 이유가 대부분 바다에서 찍고 싶어서 그 이유잖아요. 나는 숲에서 찍고 싶어서인데. 아, 그래? 부산에 있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주 느낌 나게 너무 잘 찍어줘요. 저도가 갔던 곳 보면은 귤을 들고 찍은 게 있어요. 그거 전부 다 제주에서 찍은 줄 알더라고요. 저 그거 부산 스튜디오 옥상에서 찍은 거거든요. 네, 그런 스튜디오들을 다 찾아보시면은 바다컷도 찍을 수 있고 진짜 제주 느낌 나는 곳. 그러니까 지역적 특색이 좀 있는 스튜디오를 찾아보시면은 되게 색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하긴 부산에도 그 돌멩이 많은 곳 있잖아요. 기장 쪽으로 가면 그쪽 가면은 제주도 느낌 나긴 하겠다. 숲도 많이 찍어주더라고, 그런 데는. 물론 이제 그런 스튜디오들은 이제 제주랑 반대로 야외로 나가게 되면은 추가금이 있긴 하죠. 그래도 제주보다는 훨씬 아낄 수 있어요. 그치, 숙박비 아껴도 렌트 다 아낄 수 있잖아. 항공기가 다 아끼니까. 근데 왜 스튜디오랑 스냅이랑 둘 다 찍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 비용을 좀 많이 아낀 편이었어요. 근데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사진이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커플은 서로 사진 찍어주는 거 이런 거 사진 고자라고 하죠. 네, 그런 거 저 너무 재능 없어가지고 우리 그냥 이럴 때 예쁘게 인생 사진 한번 남겨보자. 여러분 사진은 그래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에는 좀 아낌없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도 스튜디오 찍어야 되나? 근데 스튜디오 찍어봤자 사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라서 계속 고민되네. 아마 저도 스튜디오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찍을 수도 있고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볼까요? 먼저 스튜디오랑 스냅 사진이 있고 또 가봉 스냅이라고 또 있긴 하더라고요. 이제 가봉 스냅이라고 하면 뭐죠? 이제 내가 드레스 가봉하러 갈 때, 본식 드레스 이런 거 가봉하러 갈 때 스냅 작가님을 불러가지고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찍어주시는 거예요. 드레스 조이는 거, 이렇게 귀걸이 샷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네, 다 찍어주는 거. 근데 요즘은 또 안 하는 추세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튜디오랑 제주 스냅이 있는데 제가 스튜디오를 안 한 이유는 제주 스냅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주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서 안 했고, 언니가 스튜디오랑 제주 스냅을 둘 다 한 이유는 둘 다 예쁘고 그리고 사진으로 많이 남기고 싶어서 어차피 결혼식 비용 많이 절약해서 여기서 돈을 썼다는 거고, 그리고 제주 스냅을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나한테 어울리는 화장법 미리 알아서 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드레스, 그리고 장소까지. 맞아, 장소. 장소 같은 경우에는 스냅 작가님 그 계정 들어가면은 여기서 찍고 싶어요. 왜냐면 작가님이 거기서 찍어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요 하고 한 넉넉하게 5, 6군데 캡처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그리고 생화 굳이 할 필요 없다. 네. 그리고 구두도 굳이 살 필요 없다. 근데 저는 샀죠. 왜 샀냐면 보통 구두랑 남자 셔츠는 대여를 안 해주고 거기서 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때가 너무 많이 묻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사는 비용이나 여기서 인터넷으로 더 좋은 거 사서 가는 비용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두를 사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웨딩 촬영 말고는 신을 일이 없어가지고 아마 결혼식 때 또 신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한 3만 원 주고 사가지고 잘 신었습니다. 여자 구두 같은 경우에는 샵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것도 많고, 어차피 드레스가 짧은 거 아니고 긴 드레스라서 다른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제주 스냅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면 스냅 작가님도 찾아야 되고 헤어 메이크업 어디서 할지, 드레스 어디서 입을지 이런 거 고민 많이 할 텐데 저는 스냅 작가님을 먼저 찾는 게 순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냅 작가님을 찾게 되면은 일단 일정 정해지고 스냅 작가님이 되는 일정으로, 그리고 이 스냅 작가님과 제휴된 샵들이 있어요. 그걸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제휴 샵에 가면은 보통은 한 10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휴 샵도 또 많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드레스 어떤 거 입으실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휴샵이라는 게 이렇게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가님 견본 사진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진 예쁘다 하면은 그 드레스를 거기서 그냥 바로 빌리면 되니까 그게 편리하긴 해요. 언니, 그러면 제가 더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촬영은 끝냈으니까 다음은 또 뭘 해야 될까요? 다음은 생각보다 결혼 준비할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촬영 이런 거가 이제 예약을 잡아야 돼서 그러지, 그거 끝나고는 그렇게 막 진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신혼여행?
네, 신혼여행 결정하는 거. 맞아. 왜냐면 신혼여행도 이제 항공권이 그때그때 가격이 다르고. 맞아.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대부분이 결혼 준비는 1년 전부터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1년 전인 이유가 식장 예약 때문에 1년 전인 것 같고, 왜냐면 저도 3월 초에 식장에 갔는데 4월 말 자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식장은 한 13개월에서 14개월 전에 잡아야 되고, 나머지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식장만 잡으면. 그래서 식장 잡고 나서 지금 듬에 예약을 했고, 이제 드레스 투어는 또 12월에 가기로 했거든요. 12월에 가는 이유는 어차피 일찍 가봤자 드레스 샵에서 매달 신상이 들어와서 최대한 늦게 오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월에 드레스 투어를 가기로 해서 당분간은 이제 결혼 준비 콘텐츠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결혼 준비 컨텐츠로 또 다뤘으면 하는 거 댓글로 달아주세요. 좋아요.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제 결혼 준비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언니 아이디어를 훔쳐와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